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래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어제 2% 넘게 반등했던 지수는 오늘 보합권에서 횡보하다가 장 마무리로 갈수록 강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가 지금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은행주가 또 반짝 좋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략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도주 1타 강사, 바로 적풍 유경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전문가님, 오늘은 장 네. 마무리로 갈수록 좀 시장이 좋아져서 좀 안도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정말 좀 좋았던 장이었었는데, 오늘 아시아에서 보통 주요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한중일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중국도 하락했고, 일본도 하락했는데, 일본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한국장이 오늘 유독 올라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지고 그랬던 적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도 최근에 좋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더 나쁘다고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좀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현재 5월 초 중순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량이 한 20조 원 정도가 된대요. 이게 2010년도 이후로 처음이에요. 2010년도에 1년 동안 산 게 21조 원인데 지금 5월 달밖에 안 되는데 20조 원을 샀어요. 그리고 더 이전으로 넘어가면 사례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많이 산 거는 역대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좀 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을 저는 잘 활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금융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한화투자증권이라든지 증권주, 금융주, 뭐 보험주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그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고배당주, 최근에 뭐 장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주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서, 시장이 지금 뭐 오늘은 비록 좋았지만 또 앞으로 실제 금리 인하 시기로 가기 전까지 좀 여러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배당주 그리고 실적주에 대한 수요들은 좀 꾸준할 것 같아서 금융주들이 오늘 되게 좋았었는데 바로 사실이라는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고 추후에 좀 조정이 좀 나온다거나 한다면은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 요즘에 뭐 고배당 밸류업 수혜주다 그래가지고 뭐 금융주 또는 자동차주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주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현대차 요거 차트 한번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주가들도 좀 잘 가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25만 원, 26만 원 요쯤에서 좀 정체 구간이 나와가지고 자동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보다는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은 뭐 재료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 같이 움직이는 정도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이 요즘 확실히 활발한 것 같아요. 뭐 이따가도 제가 특징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율주행차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건 뭐 전기차건 자동차가 팔리면은 현대차가 마진이 많이 남지만 실제 주가는 라이콤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종이 좋다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지금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밸류업 수혜주들을 보실 때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판단을 되신다면은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오르지 않은 저평가주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소형주들이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거에 조금 더 한마디 부연 설명 붙이자면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도 실적 나왔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등등등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 보니까 약간 중견급 기업들에서 실적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중소형주도 나올 차례가 돼서 그동안 주가가 뭐 잘 갔던 것들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못 갔던 종목들, 주가 바닷가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 나오고 그 실적이 비록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나서 악재 해소하고 반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니까 앞으로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여러분 오늘 이따가 공개드릴 히든 종목 역시도 중소형주 쪽에서 골라왔으니까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중소형주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다가오는 반등하는 종목들 미리 매수 기회들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죠. 자, 가장 먼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어떤 특징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제 전력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전력, 전기, 전선, 구리 이쪽이 이제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주,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제일 일렉트릭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전기공업이었는데 오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좀 요즘에 이름 바뀐 기업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이미 추천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저희 뭐 노란톡방이라든지 공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함께 하셨을 만한 종목인데 제가 드렸던 타이밍이 총 2번 정도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한 번은 제일 최근에 5월 2일 날, 요 날 한번 드렸었고, 그 전에는 여기 4월 19일 날, 제가 이렇게 표시된 구간, 요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수익이 났었고, 최근에도 수익이 났었어서, 잘 팔았다 했었는데, 이제 오늘 더 올라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전력주들이 이제는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고평가 구간까지 진입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도 벌써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번 달에만 70% 정도 올랐고 지난달에 한 80% 올랐으니까 충분히 간 거예요. 이 정도면. 물론 더 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쉬었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은 제가 드리고 난 뒤로 뭐 최대 기준으로는 70% 이상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까지는 좋았지만 내일까지 좋을지는 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는 오늘 좀 개별 재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한 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께 한 주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결국 뭐 조삼모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세명전기도 어제 상한가가 오늘 급등 간 걸로 봐서는 뭐 무상증자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력주 중에 뭐 대장주였기 때문에 올라갔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가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력 기자재나 전선, 전기 이쪽이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선의 수요가 그 소재가 되는 구리가 있잖아요. 이 구리에 대해서 요즘에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최근에 2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전선주가 좀 올랐으니까 다음 차례로는 좀 구리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은 정말 많은데 그냥 하나만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자면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은 오늘은 좀 비록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상승이 한번 나올 만한 종목이 생각돼서 구리 관련주 쪽으로 지금 약간 눈을 돌려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란톡방이나 공개방송에서 계속 좀 짚어드리면서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리 관련주로 출발을 해봅니다. 제일 일렉트릭 말씀 들어보셨고요. 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고 나서 77%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오전 장중에 7% 급등을 또 보여주었고요. 이 구리 가격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더 올라갈 것으로 보면서 이구산업 등 구리 관련주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마 오늘 이 종목 매매하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가져왔는데 네. 네, 올해 현재까지 상장했던 종목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뭐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다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뭐 대박이 나긴 했습니다. 아침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100% 가깝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대마린솔루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이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보통 그렇거든요. 일단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상장 그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막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급등하고 그 다음 바로 쏟아진 다음에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빠지다가 막판에 한번 반등하고 내일 좀 가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까지는. 근데 이 종목은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조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이었고 주가 자체가 이제 뭐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증시가 조금 삐끗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점심시간에 막 몰려가지고 12시에서 딱 1시 그 사이에만 주가가 거의 한 5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를 지키면서 마무리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종목이 좋아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의 테마라는 게 그 돈들이 갈 곳이 전력주들 말고는 특별히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쏠린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올랐더라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벌써 6%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때문에 그 오늘 뭐 대양전기라든지 또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조선 업종이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현대해바이오솔루션이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다른 조선 업종들도 같이 엮어서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내일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아직 알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오늘 미국장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내일 빠진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락하는 장에서 신규주들 잘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이 올라간 거는 뭐 너무 좋은데 주변 국가들은 다 빠졌고 그런 부분들이 내일장은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현대마린솔루션 한 번 더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IPO 최대호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반짝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00% 가까운 상승률을 오늘 보여줬죠. 요즘처럼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는 이런 신규주에게 또 자금 쏠림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기 투자로 추천해 드린다고 하고요. 오늘 눈여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아직 매수 타이밍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고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요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라이콤, 요걸 세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요즘 이제 자율주행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이콤은 제가 여러분께 드렸었던 날짜가 4월 26일 날에 한번 드려가지고 그 뒤로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좀 빠졌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이 오늘 팔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나왔다고 보여져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오고 또 후속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라이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드렸던 날짜가 26일인데 일단 4월 24일 날에 바닥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요날이 4월 24일 수요일인데 지난번 제가 방송 출연했던 날이거든요. 그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급등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일단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 종목이 일단 자율주행차 대장주가 될 수 있겠구나. 주도주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은 좀 빠지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4월 26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우리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날이 딱 저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월요일 날 10% 급등하고 그 다음 날이 27% 급등을 해가지고 어쨌든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는데 혹시나 못 파셨던 분들이 오늘 또 더 높게 올라가가지고 매도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재료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테슬라의 주가도 얘기하고 나서 급등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이제 올랐는데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에 라이다를 채택한다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고 원래는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쓰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라이다 관련주가 최근에 좀 돈이 몰리고 있고요. 라이콤이 이 라이다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작년에 이 회사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그 라이다 센서를 공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그래도 잘 올라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로보택시 그 사업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좀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오케이는 하지만 이 로보택시를 완전히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활발한 곳이 중국이고 또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중국에 많이 그런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라이콤도 한번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라이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닌 덜 올라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준비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노란톡방과 공개방송 또 자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라이콤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5.81% 상승을 했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또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벌써 40%를 자랑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대로 테슬라 로보택시에 라이다 채택한 뉴스에 급등을 했고요.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한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이 톡방으로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여러 종목들 그리고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요일 마무리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쫙쫙,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은입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휴일이 중간에 많이 수요일이 껴있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항상 이 방송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제가 휴일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 공개 방송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혹시라도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꿀팁과 함께 실전 내역들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준비한 내용들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내용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종목들과 또 장기 투자 전략들을 함께 보시면서 또 짧게 수익 챙겨가시고 있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노란톡방과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도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이전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거구나 라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주제는 주도주 집중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매매 전 준비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원래 하던 거지만 오늘 다시 또 강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거 체크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주도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어떤 종목이 잘 나가는데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또 다른 종목들이 없을까 하고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은 어떤 장이냐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종목이 내일 또 갈 수 있고 모레도 또 갈 수 있고 아니면 한 1, 2주 쉬었다가 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주도주가 계속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때 내가 수익을 못 냈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좀 지금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매매를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건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주도주 매매가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이제 금리 동결 기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현재 계속 동결 기조로 가고 있어요. 다음번 이제 6월 달에 또 금리 결정이 있는데 과연 그때 금리 인하할까? 현재로서는 한 9월은 돼야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어진다고 하면은 주도주 매매가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중팔고는 실적을 다 깔고 가는 종목들이에요. 주가가 뭐 높은 자리에 있던 바닥에 있던 일단 실적은 다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 역시 체크하면서 주도주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주말 사이에 증권사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요거는 좀 소개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좀 발췌를 좀 해온 부분인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금리가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서 어느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무조건 시장이 좋아. 시장이 좋으니까 뭐 뭘 사도 올라가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모든 종목들이 빠질 것 같지만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쭉쭉쭉 나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는 둔화돼야 될 거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목표 물가 지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그 물가 지수가 2%대 진입을 해야 돼요. 현재는 3%대 있기 때문에 갑자기 2%로 진입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지표들이 충족이 돼야 금리 인하가 될 텐데 최소한 9월에서 10월 정도를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역시도 하면은 좋은데 너무 많이 해서 3번 이상 하게 되면은 이건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니냐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금리 인하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하자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될 경우 만약에 올해 9월 달 혹은 연말에 될 경우 우리 코스피는 고점 기준으로 3,1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얼마죠? 2,700선이죠. 앞으로 10%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아니고 연말이나 혹은 그 후에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보시면 되겠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뭘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는 종목 계속 사면 될까? 여기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낙폭과대주와 저평가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좀 저가주나 바닥주를 추천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로 가는 그 어느 순간에 조금 먼저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 금리 인하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닥주 추천드리는 것들은 장기 투자라는 단서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50% 100%의 기회들이 계속 있을 거니까 바닥주 매매하시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뭐 이것뿐 아니라 소외된 종목들. 그동안 좀 이 테마 되게 재미없어. 소외됐던 테마들. 오늘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메타버스 테마 이런 거 가더라고요.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외주들도 금리 인하 시기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테마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이 금리 인하 시기까지 계속 간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인데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한다?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된다면 지수의 경우는 최소 10%에서 20% 정도 급락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행히도 최근에 그 파월 의장이 당장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가라앉혀 놓긴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높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해버려서 아마도 어제 그 미국장이 막판에 좀 출렁했던 게 그것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또는 최근에 구리 관련주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주의 경우는 무조건 바뀌겠죠. 가던 증시가 꺾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죠.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동결은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뭐 반년 뒤, 1년 뒤에는 지금 바닥에서 사놓은 게 다 올라가겠죠. 큰 수익 나겠죠. 그런데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당장 좀 매매 잘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금리 동결의 이 현재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의 경우는 3,000선을 넘어갈 정도로 좋지는 않다라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700이니까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간다는 쪽으로 보고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기반한 투자. 지금 우리 시장이 실적주들 위주로 돈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뭐 테마주 이런 거 많은데 결국에는 주도주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꼭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단기주, 장기주 할 거 없이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주를 최근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빴는데 좋아질 거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 현재 계속 이어진다면은 현 주도주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도주, 가는 종목 계속 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금리 인상을 일축한 파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결국 인하할 것이다라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뭐 결국에는 인하할 거니까 뭐 결국 좋아지겠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정의를 드리고 싶냐면 결국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 나온 뉴스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인데 금리가 현 수준을 지속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어요. 시장이 출렁하죠. 저런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미 연준의 이사들, 총재들 그리고 그 멤버들이 연설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이 카시카리라는 요분이 3차례나 연설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쭉쭉쭉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까지도 발언을 하는 일정도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다들 일상적인 얘기는 궁금해하지 않고요. 결국 그거거든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터뷰어들이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언들에 따라 시장에도 출렁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어떤 발언들이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뭐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자재나 에너지주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금리 인하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고, 이도저도 아니고 동결로 간다 그러면 현재 주도주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마 제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만한 화면인데 여기서도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변화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최근 겁니다. 6월 13일 날이 다가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일인데 인하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에다 베팅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이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91%의 확률로 금리 동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8월 1일 날이 그 다음 금리 결정일인데 그때 보면은 여전히 68% 정도로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9월 19일 날이 그 다음 금리 결정일이에요. 여기까지 가면은 금리 동결 전망이 34%, 그리고 70% 정도 되는 확률로 또는 비율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에 올라가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9월 달 근처에 가서 매매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 뭐 상당히 높아요. 한 8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동결.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는 당장에 미국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면 되겠고, 현재 동결 기조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현 주도주를 계속해서 잘 공략하시는 쪽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최근에 금리인데 참 작년에 0.25에서 지금 5.5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올라온 상태인데요. 금리가 동결한 이 7차례, 7차례 요 기간 동안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가 이어졌어요. 한동안은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번 금리 발표 시점이 언젠지는 여기서 적어놨으니까 이거 한국 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방송 2주 전에 나왔었죠. 4월 24일 날 나왔을 때 그때 화면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도주 얘기를 하면서 VT라는 종목을 제가 작년 6월 달에 추천을 해서 200% 넘게 올라갔는데 왜 이거를 제가 선택하게 됐으며 그 얘기를 쭉쭉쭉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주의 조건에 대해서 그때 화장품이 잘 팔려가지고 수출이 잘 돼서 주도주로 제가 이제 가져왔고, 작년 상반기에서 유일하게 그 수출이 증가한 산업이 섹터가 화장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랐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장세를 그랬죠? 주도주 장세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이고 한 번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 장세가 지금이에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때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7,000원대였었고 그때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고 막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이거 3월 27일 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월 27일 날 방송했었는데 그때 방송 보고 샀었어도 추가 상승이 한 뭐 40, 50%는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막 새로운 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 갔던 것들이 조금 쉬는 도중에 공략을 했을 때 추가 수익들이 잘 나오는 시점이어서 주도주 장세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잘 갔던 거 또는 올 초에 잘 갔던 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눌림목에서 공략 타이밍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이 파란색 화살표 기억나시죠? 이런 지점 보시면은 공략 지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요건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엔캠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추천드리고 나서 화면 나오고 있죠? 377%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2차전지 주도주는 맞잖아요. 이 주도주가 아직도 가고 있어서 오늘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상승률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엔캠 여기서 7만 원대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추천드려서 얘가 39만 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방송 날이 이때였었어요. 좀 빠져가지고 그래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냈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져왔었는데 그 방송한 이후로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때가 얼마입니까? 뭐 20만 원 정도니까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간대요. 그죠? 뭐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도 종목이라는 게 한 번에 죽지 않고 또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경우는 재차 올라가는 구간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거기서 필요한 게 지난번에 알려드린 지표 있죠? 요 파란색 지표. 요거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것도 뭐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때 이제 주도주 얘기하면서 YIK 제가 드리고 나서 80% 이상 올랐습니다. YIK가 뭐죠? 이 종목이 삼성전자 CXL 반도체 수혜주다. 차트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야 이거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리고 나서 전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주도주 이제 시작한다 드렸을 때가 4,700원이었는데 동그라미 칠 때가 언제나 방송했던 날이에요. 방송하고 나서 투매 한번 주고 최근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이때도 주도주는 맞았었는데 그죠?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거, 올 초에 많이 올랐던 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눌림목을 공략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국의 금리가 계속 동결이 계속 되는 한 현 주도주 장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거 내일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쉬는 종목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YC는 사실 원래 아까 YIK라는 종목이었는데 사명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종목이 되게 잘 되거든요. 약간 이미지 변신하면서 약간 그런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반도체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2월 달에 제가 공개 방송했던 거를 그대로 캡처 가져온 내용인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4년 만에 실적이 1200% 증가한 이 기업 올해 주도주 됩니다라고 그냥 띄워놨어요. 공개 방송 시작할 때. 저는 뭐 자신이 좀 있었으니까 오늘도 제가 이따 공개 방송 8시에 할 텐데 그때 새로운 차기 주도주가 될 것들 소개 드릴 거예요. 이따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위에 노란 톡방 QR코드 아시죠?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8시 공개 방송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적 1200% 증가한 요 기업을 공개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차트 설명 막 드리고 강의하고 하면서 실리콘2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했고, 그죠? 최근에 어떤 장세다? 실적 장세다. K뷰티.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단기 목표로 5에서 10% 정도를 보시고, 그리고 길게 보면은 14,000원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으니 그 가는 과정에서 적당히 차익 실현하자라고 전략을 드렸었어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빠져가지고 솔직히 단기적인 전략은 제 전방에 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드려서 빠졌지만 괜찮다라고 전략을 드려서 바닥 찍고 돌려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 제시되었던 14,000원 뚫고 오늘 보니까 16,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화장품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게 맞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은 다음번 차기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그날에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께 단기 주도주 공략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뿐 아니라 우리 방송 사이트에서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무료 정보들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공개 방송 제가 오늘 8시에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내일 장중에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도 시황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추천주 나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제일전기공업, 뭐 제일 일렉트릭으로 이름 바뀌었죠. 요거 이제 드려가지고 45% 올라갔고 많이 올랐죠. 뭐 이제 지금은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런 것들 드리고 있는데 라이콤도 지난번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35% 급등했고요. 다음 종목. 요것도 같은 날 드렸는데 좀 빠졌다 올라갔어요. 바로 가지는 못하고 눌림목 공략하시는 분들은 크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에이텀의 경우는 이제 AI 전력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TK라는 종목인데 이게 지난번에 공개방송 종목이었어요. 8시 공개방송. 그래서 드리고 나서 20% 정도 올라갔고 전 더 갈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최종 목표가는 그날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공개 방송 했었을 때 그 화면인데 이따 8시 방송 오시면은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건지. 요건 지난번 방송했던 건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CTK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와서 이 종목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며 친환경 관련주인 거죠. 요즘 아시다시피 막 기상이변이라든지 좀 좋지 않아요. 막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최근에도 막 동아시아 폭우 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비 많이 왔죠? 그런 것들. 이번 올 여름 날씨도 굉장히 더울 거라는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또 올 겨울은 엄청 추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이 무엇인가? 환경오염이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제 이런 수혜주로 가져왔고 이제 본업, 그거는 신사업이고 본업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지지난주죠. 그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잡아드렸고 목표가 잡아드렸고 장기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해서 수익 실현은 한 상태고 장기 목표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CTK 이제 그때 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 같이 여기 이제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는 또 제가 준비한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쨌든 힘들게 오셨으니까 들어오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힘들게 오셨기 때문에 뭐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는 보너스까지 같이 드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다른 종목도 하나 같이 드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 중에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8시에 공개 방송에서 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드릴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드리고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과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미리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웹툰 관련된 내용 먼저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수출량이 70% 증가한 K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화 웹툰 관련된 종목들 요즘 얘기들이 많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요즘 그렇게 핫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광고 매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어떤 융복합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정교화, 컨텐츠 및 유료 고객이 확대가 돼서 네이버 웹툰이 조만간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빠르면 다음 달에 상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6월 달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지금 상장을 하게 된 그 배경으로는 국경을 넘는 작품이라 그래서 어떤 뭐 우리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도 번역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통하는 거죠, 이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이 정말 이게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 보이시죠? 5억 달러까지 그렇게 조달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꼭 저렇게 성공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웹툰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도 작년에 그
기나긴 적자를 뚫고 흑자 전환이 됐고 관련 산업을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에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라가서 아쉽긴 한데 너무 아쉬워질 필요는 없어요. 또 준비한 종목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인데요. 2대 주주로 카카오가 이 회사의 지분을 22% 갖고 있어서 과거에 카카오가 이 회사 인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어떤 기업인지 많이 예상하실 텐데 자세한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적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웹툰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가라앉았었어요. 수출은 잘 됐지만 실속이 좀 없었달까? 그렇지만 올해부터 실적 정상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이거에 비해서 주가는 어떨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어떨까?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꿈틀하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하루만 더 방송에 먼저 나왔으면은 정말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아쉽게도는 시간의 거래에서 먼저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그렇지만 웹툰 테마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위에 보이시는 노란 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바로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종목과 앞으로 웹툰 관련주 전략들까지 채워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이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게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될 거고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그리고 뉴스들, 종목들 다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톡방 입장에서 종목들 추천받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쭉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방송이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수업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네. 내일장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내일 예상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보통 제가 밤에 이제 미국장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 걸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체크해서 다음 장 전략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은 지금처럼 좀 주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공략하시는 분들이 내일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제가 또 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드리진 못하겠지만 내일 제가 또 장중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좀 오시는 분들께 전략들 그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제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 그 보시는 분들이 이걸 추천주 나왔는데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은 사고 파는 전략들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고르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웹툰 관련주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이따가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이 아쉽게도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또 히든 종목들이 또 있으니 너무 실망 마시고 8시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미리 네. 내일장 맞기 전에 혹시 보고 계시는 좀 내일 좀 잘 갈 것 같다. 요 종목 좀 눈여겨보고 있다 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웹툰 쪽이 실적이 되게 좋아서 요건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뭐 또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뭐 제일전기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들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또 원자재 같은 것들이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많이 올라가곤 하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8시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께 조금만 더 제가 그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웹툰 관련주, 실적 관련주는 단기보다는 좀 길게 보거든요. 지난번에 드렸던 CTK도 제가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 드렸는데 사실상 진짜 장기 목표가는 50% 이상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늘 준비한 종목도 단기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 이렇게 제시 드릴 거니까 요거는 꼭 오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때그때 움직이는 단기주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께 제시 드리는 또 종목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8시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웹툰 쪽 그리고 전기주들, 전력주들 보라고 하시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거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방금 말씀해 주신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